자, 그럼 이어서 사장 예비 후보자의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책 발표는 각 후보자분들께서 15분 이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정책 발표 시에 어떤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님에 한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정책 설명에 대한 답변 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추첨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동영 후보자의 정책 발표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국제뉴스부 윤동영입니다. 제 목소리 좀 잠겨서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쓰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에 나오는 사진에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접니다. 1986년 12월 31일 수습 6기 9명이 첫 출근을 앞두고 이제 임명장을 받고 있습니다. 임명장을 주는 분은 문공부 장관을 지내신 이광표 사장입니다. 그 후에 지금 3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문화공부 장관이 연합뉴스 사장으로 내려오는 일은 이미 진작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24시간 실시간 뉴스 서비스라는 특성 덕분에 인터넷 시대에 누구보다도 잘 적응해서 온라인 뉴스 시장의 최강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작금 연합뉴스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그 몸집에 비해서 아주 초라합니다. 문공부 장관 출신 사장이 있던 연합통신 시절보다 비판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노출되고 더 큰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판은 모두 공정보도 문제로 수렴합니다. 연합뉴스가 북한, 국제, 지방, 다문화, 외국어 뉴스 서비스 등 공적 책무 수행의 대가로 국가 예산 330억 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바로 공정보도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정부와 계약에 의해서 명시된 5가지 분야 외에도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나라의 뉴스 정보 인프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 각종 소수자들의 힘없고 작은 목소리를 연합뉴스가 들리게 하고 이른바 돈 안 되는 비인기 스포츠 정보글 같은 것도 상업적 언론은 외면하지만 연합뉴스는 취재 인력을 투입해서 글이나 사진, 영상으로 비춥니다. 연합뉴스는 또한 언론의 다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을 볼 때 취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언론사는 지금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언론사로서 생존하면서 각자 특성에 맞는 신문과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깔아주는 것도 저희 연합뉴스가 공적 기능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이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 역시 연합뉴스 부족한 인력을 남들보다 좀 더 강도가 센 노동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가 기레기라는 오명을 듣고 있고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 언론으로서 핵심 기본 가치인 공정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구성원 대부분은 그러나 공적 책무에 대한 사명의식, 그것을 제대로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채의식, 그리고 그런 현실을 극복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시민이 열어준 기회에 편성한 것이긴 하지만 편집국장 복수 추진제를 내건 1989년 노동조합 파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조 간부 등이 대량 해고 위험을 무릅쓰고 2012년 100일 넘게 진행한 파업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2016년 촛불시민의 힘이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 기대이자 구성들의 염원인 공정보도를 실천한 기회를 다시 맞았습니다. 국민이 이런 기회를 또다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 내재한 공정 개념은 말 못하는 아기들 대상 실험에서도 입증됩니다. 심지어 원숭이도 먹이 줄 때 공정성이 무너지면 화를 낸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정보도 원칙은 아무리 눌러도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정보도의 방법론을 묻습니다. 우리 외부에
유형의 공정보도 어떤 기계가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개별 기사에 씌워놓고 공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치밀하고 꼼꼼한 취재, 철저한 확인, 공동체의 상식적 가치에 바탕을 둔 데스크와 기자 간, 기자 상호 간 활발한 이의 제기와 토론의 과정이 공정보도로 가는 이정품입니다. 그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보도를 위한 편집권은 바다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 권력이든 어떠한 경제 권력이든 끊임없이 그것을 침식하려고 파도를 칩니다. 잔 파도도 있지만 가끔은 일본 대진 때와 같은 쓰나미가 덮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쓰나미에도 저항할 수 있는 내부 제도와 문화의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방파제는 연합뉴스 제1호 사원, 즉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합뉴스에서 사장은 공정보도를 침해하는 파도에 대한 가장 큰 방파제이지만 동시에 또한 제일 큰 공정보도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도와 문화 권력을 튼튼하게 구축해 놓으면 침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복구하기도 쉽습니다. 며칠 전 스위스 국민들은 공영방송 의무 수신료 폐지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71% 높은 비율로 부결했습니다. 매년 50만 원의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이 폐지안을 제출한 극우파 쪽은 자유시장 원리를 내세웠으나 국민들은 공영 언론이 4개의 언어로 방송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신뢰를 보낸 겁니다. 제가 사장이 된다면 연합뉴스를 국민투표에 붙여도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각이 모이면 길이 보이고 행동이 모이면 길을 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구성들이 다 함께 생각하고 다 함께 행동하면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다음 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영 목표로 이 3가지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최근 노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언론사로서 본령인 공정보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망이 재확인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사신 바른 언론, 빠른 통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잠시 멀리 제쳐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내걸어야 합니다. 바른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바른 언론, 바른 통신은 앞으로 100년을 가져가도 변하지 않을 우리의 가치입니다. 공동체 발전, 유지 발전과 대한민국의 뉴스 허브로서 기능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부여된 책무입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연합뉴스는 배려와 공생공존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하게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주의는 팽창하는데 국가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생존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미래 사회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건사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연합뉴스가 짊어진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미디어 자체적으로 봐도 지금 기술적인 파괴로 인해서 기성 매체를 생존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발달은 미처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 기술에 최대한 속도를 맞춰서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가 테크 사회라면 연합뉴스도 테크 미디어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먼저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회사 내부 정비입니다. 그래서 노사 공동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연합뉴스가 생산하는 콘텐츠와 이를 생산하는 기술과 조직을 상시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은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도와 인사, 조직, 문화, 그리고 각 분야에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혹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혁신은 협업과 창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저해하는 나와바리 개념 또는 기수, 비기수 개념, 관료주의 또는 성차별 그 모든 것을 혁파하는 것을 이 혁신위원회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미투 운동, 이 또한 이 혁신위원회의 특별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대립해서는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을 일상화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지금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불공정보도와 인사전행 사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에 따른 인책을 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합뉴스의 주요한 공적 책무로 북한 통일뉴스와 정보의 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현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핵화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연합뉴스가 그 의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념간, 세대 간 남남 갈등이 커져서 통일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과 달리 지금 정부는 남북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오늘 벌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부를 옛날같이 부활시켜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이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외교 안보 분야와 전혀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 기존대로 통일 외교부에 두고 대신 그 내에 여러 가지 팀을 두어서 여기에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 2007년도에 연합뉴스 회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조선중앙통신과 합의했던 그 문화, 체육 등 이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한 상호 취재 협력부터 재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합뉴스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인 국제뉴스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가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서 연합뉴스, 국제뉴스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요체는 전문성입니다. 그 주제 지역에 걸맞은 소양과 자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그 연합뉴스 특파원들의 기사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발 단계부터 주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망과 자질을 최우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국장 때 만든 특파원 전문단 운영 같은 여러 가지 특파원 전문성 제고 대책을 다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좀 더 큰 전략으로는 AI 번역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을 도입하는 목적은 특파원과 국제뉴스부 내근자들이 외신을 번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AI 번역 시스템에 맡기고 우리 특파원과 국제뉴스부 내근자들은 좀 더 심층적인 해설 기사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AI 번역 시스템이 낸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데스킹 역할을 하는 인력은 물론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입사자들은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 해외 장기 특파원 나가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도 앞으로 특파원 자원이 아주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 기자들이 특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다음엔 외국어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합뉴스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6개 외국어로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앞으로 러시아어 서비스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외신의 관심을 반영해서 영문 경제 뉴스를 더욱 신속하고 풍부하게 서비스하고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심층 해설 기사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해외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지금은 클릭을 너무 의식해서 한류 기사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쪽으로 좀 더 치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기능이
공동체의 다문화 포섭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1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더욱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한국 사회의 통합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의 또한 기능으로서 지방 분권화 시대를 뒷받침하는 지역뉴스 이것을 충실하기 위해서 특히 분권화에 따른 지역 토주의 변질에 대한 감시에 취지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로 테크 미디어를 지향하기 위해서 AI 기반 저널리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국내 최대 AI 인력을 보유한 한 대기업 측에 따르면 연합뉴스 생산 기사의 50 내지 최고 70%까지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영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P도 이미 영상 뉴스 통신사로 15분 전환하고 지났습니다.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전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재개혁을 통해서 영상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융합 뉴스 통신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송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이건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지만 앞으로 선도적으로 연합뉴스가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윤동영 후보자의 정책 발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경영 목표 그리고 공적 책무의 충실한 수행 또 미래로 테크 미디어 등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책 발표 계속 이어가 보죠. 자, 두 번째 후보자 정운현 후보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운현입니다. 저는 저걸 제가 만드느라고 솜씨가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내용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공개 설명의 기회를 주신 사주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경양 각지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 또 연합뉴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연합뉴스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한 20여 년간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준비한 게 좀 많아서 저는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건너뛸 텐데요.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는 1, 2, 3부로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숙제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경영 방침을 한 5가지로 골라봤습니다. 신뢰받는 공영매체 위상 정립, 공정한 인사, 투명한 재정 운용, 책임을 다하는 국가기관 통신사, 글로벌 뉴스 통신사로의 웅비, 원만한 노사관계, 신랄한 일터,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합뉴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공영언론, 인적 제도적 적폐잔존, 추락한 대외 이미지 공신력, 중장기 미래 비전 부재, 그리고 파탄난 노사관계, 즉 텐트 투쟁이 지금의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언급한 5가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또 5가지, 4가지의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정보도 실현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을 해나가겠습니다. 국가기관 통신사의 역할과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파탄난 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건 연합뉴스 노보입니다. 최근에 노조에서 작년 10월하고 엊그제 제가 나온 걸 받아봤는데요. 2018년 2월하고 2번 노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영자의 확고한 공정보도 의지가 가장 새 사장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했더라고요. 저는 저 아이템에 대해서는 지나온 제 삶이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편집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원상회복할 할 텐데요. 이미 있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집 총국장제를 취임하면 즉시 부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 심의 기능 강화, 특히 노조의 공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도 아주 좋은 게 많더라고요. 수용자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노사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내부의 각 부서와 노조의 간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할 것이고요. 이들은 인사적폐, 그동안의 오보, 외보, 허보 등 취재, 보도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걸 백서로 내서 대외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해당한 사람들은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인데요. 그 밥값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성을 회복을 해서 그 밥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각국에는 주요 통신사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정부 구독료입니다. AFP, EFP 나라가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AFP는 총 매출액의 40% 상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합은 30%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지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가 할 일의 일부를 연합뉴스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주권 보호, 정보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에 따르는 공영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강요되고 있는 것이죠. AFP하고 연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AFP는 자긍심입니다. 기자는 물론 정부 시민들도 모두 AFP 통신을 자랑하고 신뢰하는데요. 그 원천은 언론의 독립성과 투명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연합뉴스는 늘 특혜 시비에 오른대립니다. 그 이유는 불공정 보도, 독점 체제, 비효율적 경영 등인데요. 저는 지금 받고 있는 정부 구독료를 받는 만큼의 일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에게 떳떳해지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공영성 강화도 말로만 될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팎의 분들을 모셨어요. 편집국 간부, 시민단체, 언론학자 총 7명 내외로 모셔서 보도와 각종 사업까지 전반에 걸쳐서 공영성을 점검하고 강화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백수로 발간하고 또 매년 연간으로도 발간하고 그 속에는 300억 대의 돈의 쓰임새를 일일이 낱낱이 지출액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보 책임제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일선 기자 혹은 데스크에게도 문재인 기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물론 특종상은 당연히 있고요. 파탄난 노사관계 정상화하겠습니다.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제대로 대우하면 됩니다. 정리에 간담회를 하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다투고 차만 마실 게 아니라 그리고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요. 경영회의에 최고 경영회의에 노조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공개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노사선언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다변화된 시대, 매체의 다변화된 시대에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연합뉴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뉴스 상품의 경쟁력 강화, 조직 관리입니다. AFP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글자 커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 번째만 주목하겠습니다. 전사적 역량을 모든 종류의 뉴스에 집중한다. 왜? 언론사니까요. 연합뉴스 기사가 품질이 어떨까요? 밖에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최영재 교수의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장점, 비교적 정제되어 있다. 폭넓은 취재망에 다양한 기사가 있다. 추가 확인 없이 바로 써먹을 만하다.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반독점 구조, 조직 노쇠화로 뉴스가 획일화되어 있다. 관변 기사가 너무 많다. 다양한 시각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품이 되고
특화된 뉴스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텐데요. 이미 앞서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이터는 탐사보도, AFP는 최근에 스포츠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저것은. 그 다음에 우리 연합뉴스의 큰 힘 중에 하나가 국제뉴스인데요. 문제는 우리 시기의 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리아 사태 같은 경우도 전부 서구 또는 강대국들의 시선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우리 시기의 뉴스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급성장되는 지역, 신흥시장국에 새로운 서비스를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AFP는 벌써 브라질과 인도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도 그래서 뉴델리에 우리 특파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인도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편을 봐서 뉴델리든 또는 인도의 다른 지역이든 한 명 더 특파원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와 새로운 신기술인 AI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뉴스 서비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줄이기로 하고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아주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팩트체크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본질은 물론 최근에 말썽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도 연합뉴스의 팩트체크가 해결하겠습니다. 전문기자도 보강해서 이미 있는 그에다가 국제통상, 중국, 현대사, 특히 재난 전문기자를 보완하겠습니다. 북한 뉴스, 연합뉴스의 자랑입니다. 제가 써놨죠. 어디 있습니까? 자랑, 특산품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박루왕 체제에서 전문기자들이 다 쫓겨갔습니다. 두 부서를 무리하게 합쳤고요. 영문 북한팀은 해체되었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면은 저 부서들 다 직제를 다시 살리고 부당 인사된 분들을 다 원상회복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특산품, 북한 뉴스,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고요. 제가 하나 주목하는 것은 북한 뉴스를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북중 초입에 있는 접경지역인 단둥에 우리 기자를 한 명 상주시켜서 생생한 기사를 매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평양지구 개설되면은 앞장설 것이고 되면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AP는 뉴스 혁신 1, 2, 3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1신 속보, 2신 확인하고 구체화, 3신 거기에다가 영상 분석, 전문가 해설을 추가해서 깊이를 더했습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은 독자를 디지털 오디언스라고 합니다. 아주 고급화된 말입니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되고요. 이제는 B2B 아시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것이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까지 또는 B2B2C까지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맞는 영업 전문가 맞춤형 뉴스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모바일과 자동차,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탈 것이나 놀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종 산업에도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됩니다. 아울러 뉴스 소비자들이 SNS의 발달로 뉴스 영향력자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발굴해서 제보 제안자로 활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콘텐츠 서비스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만한 화두이고요. 수익성 방안은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큰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와의 관계입니다. 왜 논란이 되냐면요. 통신은 도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에 뉴스를 보내는 것은 소매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의 수익 구조와 포털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불가피한 현실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에서 볼 때 우리 연합뉴스의 영향력은 의존도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왜? 통신사도 둘 생겼죠. 조선비주와 같은 저런 큰 매체들이 자체 속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우위 확보가 절실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옛날 같으면 뉴스만 준 것을 이제는 뉴스에다가 인물 DB, 특정인 발음 목록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종합 패키지형 뉴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연합의 해외 취재력이 많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 특이한 것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강대국의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뉴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를 팔아야 되는데요. 우리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네, 2분 정도 그래서 남았습니다. 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해외 현지 취재망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외국어 뉴스 6개국어를 고급화하고 전문화하고요. 이런 다양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래 비전, 독보적인 콘텐츠, 뉴스의 품격, 글로벌 뉴스 미디어 꿈이 아닙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매체 전략, 물론 이 회사에도 저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한때 우리가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올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모바일을 거쳐서 오디언스 퍼스트, 오디언스 온리 시대로 와 있습니다. 즉 고객 최우선 뉴스, 고객 최우선 서비스 이런 시대를 만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3대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 공공성, 멀티미디어. 이것을 우리가 구현하고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사에 있는 미래 전략실을 제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재편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뉴스 회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좀 건너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총 30개의 준비를 했습니다. 미디어 랩, 광고 대행사 말고요. 레버러터리 실험실입니다. 우리 회사 내에도, 연합뉴스 내에도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조직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10대, 20대를 지향한 컨텐츠 개발입니다. 최근에 10대에게 큰 인기가 있는 1인 미디어를 크리에이트라고요. 이틀 전에 경향신문에 아주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는 저 스타들이 10대의 가장 희망사항이 가수가 아니고요. 지금 크리에이터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뒤처져 있습니다. 네, 15분 지났습니다. 네. 한 1분 더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 강화, 공익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공영 매체로서 바람직한 뉴스의 표준을 우리가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영통신 연합뉴스 독립선언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과 인사제도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독점 체제 때문에 많이 타성에 젖어 있고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공정한 또는 투명한 인사, 적재적소 배치, 신상 필벌 강화로 조직의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연합뉴스와 연합TV의 시너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 돼가는군요. 마지막으로 사기 진작입니다. 회초리를 들었으니 충분히 등을 두드리겠습니다. 살맛 나는 직장, 보람된 일터. 임금 보수 체계 노보에 보니까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연봉제, 지금 잘못된 것이고요. 임금 피크제 역시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보수 등 개선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편집국 기자는 3명 중 2명이 40대입니다. 심지어 7년째 막내도 있답니다. 3년째 수습산을 뽑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꼭 뽑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적정한 인원을 보충하겠습니다. 여성을 중용하고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성폭력 사전 예방도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AP통신의 브랜드 전략은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한국인의 자랑, 공영통신연합뉴스, 국민만 바라보는 공영통신연합뉴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운현 후보자의 정책 발표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연합뉴스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 번째 예비 후보자 이선근 후보자의 정책 발표를 또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요 가운데 거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사장 공모에 응모한 이선근입니다. 저는 연합뉴스 출신입니다. 2012년 파업 후 투표로 첫 편집총국장을 맡았었고 논설실장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3년 전부터 연합뉴스 자회사인 연합인포맥스를 경영해왔습니다. 먼저 다른 훌륭한 후보들과 함께 부족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배려해 주신 사추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낯익은 연합뉴스 식구 여러분, 그리고 연합뉴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에게 수없이 해왔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연합뉴스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들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정치적 풍향에 휘둘려 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기 어려운 오보 사태도 겪었습니다. 읽을 만한 기사가 없다는 비판도 쏟아집니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레기라는 조롱까지 들어야 되는 지금 참다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 진단, 여러분들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영 미디어로서 신뢰 회복은 연합뉴스의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연합뉴스를 앞에 세워놓고 잘못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 꾸짖고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그 적임자를 찾기 위한 자리입니까?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구조에 오랫동안 짓눌려 왔습니다. 심각한 상실감이 사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스스로 몰락의 길로 더 깊숙이 빠져들 겁니다. 연합뉴스는 단순한 개혁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면 다시 서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되살아날 수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권력의 풍향이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과 쇄신은 조직 구성원 모두의 절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박성이 자발적 추진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내부 동력을 모아야 됩니다.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과거 회기의 악순환에 다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권력 풍향이 바뀌어도 자본이 유혹해도 연합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합뉴스를 앞에 세워놓고 혼을 내주러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개혁하라고 몰아세울 생각도 없습니다. 의사로서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혀놓고 칼을 들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30년 가까이 연합뉴스에 몸담아왔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함께 회초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를 상대로 잘난 경영수완을 발휘해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함께 상처를 보듬고 그리고 부축해서 공영 언론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코 내부인으로서 온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연합뉴스를 바르게 세워 국민 앞에 돌려놓을 각오입니다. 그런 절실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공정보도 문제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노조가 어저께 PT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노조 특보에 조합원들의 열망을 닮은 이제 사장한테 올리는 글, 드리는 글, 희망하는 글을 갖다 써놨으니까 그걸 보고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읽어봤습니다. 첫째 내용이 공정보도 회복입니다. 아마 딴 일반 기업들 같으면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이라든지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게 맨 앞에 있었을 때인데 공정보도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아마 내부 기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 대충 제가 준비하고 답변할 내용이 곧 중첩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이 발표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 총국장제로 복귀하겠습니다. 파업의 산물인 편집 총국장제는 경영진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부터 어떻게든 독립을 하려고 했던 편집권을 사수하려 했던 그 조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소산입니다. 특히 저는 단순한 복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총국장에게 인사 관여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경영진의 인사권으로부터 공정보도를 담보하려면 선언적 의미의 경영과 편집의 분리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공정보도를 담보할 수 없는 인사구조 아래서는 편집 총국장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편집총국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정보도를 위한 권한 행사와 책임을 다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층 취재 전당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집요하게 따라붙는 기사가 부족합니다. 읽을 만한 기사가 없다는 뼈아픈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아젠다 에디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심층 취재나 장기 취재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인원을 한데 모아서 투입하는 별동 조직을 맡기겠습니다. 이 일종의 태스크포스 조직은 그 아젠다 설정을 수평적 논의로 설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실시간 팩트체크 조직을 도입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속보를 숙명처럼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일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대가가 오보 사태로 나타납니다. 소관 데스크와 동시에 병렬로 작동하는 팩트체크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작성 단계의 기사부터 도입하면 오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내부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마 따로 설명이 필요하실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전문 기자재를 확대하겠습니다. 연합뉴스 편집국은 순환 인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 미디어에 비해서 특정 분야를 지키는 전문 기사 육성이 어렵습니다. 입체적 조망을 가지는 기사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순환 인사에서 융통성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자와 대기자 등 각 부문에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자들을 키우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자꾸 물을 드시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남북 관계를 다루는 통일 관련 뉴스는 특별히 중시하겠습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 평화 공존이라는 지향점과 같은 우리 자신의 시각과 판단 없이는 현실적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연합뉴스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 모든 부분에 걸친 남북 문제는 민족뉴스국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정치 에디터와 별도로 통일 에디터를 두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국 접경 취재망도 강화하겠습니다. 평양 특파원도 가장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통일문제연구소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한 얘기지만 노사합동의 편집위원회와 수용자 권익위원회 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단순히 치장에 그치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인 인사쇄신 문제입니다. 지금 연합뉴스는 인사쇄신 문제나 상하 갈등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는 기능 정상화가 어렵습니다. 간부급은 고난이 큽니다. 그 고난만큼 책임과 의무도 큽니다. 책임을 피하거나 아니면 내던져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정보도를 저해하거나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가로막은 경우는 물론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른바 권한 위에서 낮잡을 잔 경우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대 가능성 문제를 넘어서 현재 조직에 남아있는 상처가 너무 엄중합니다. 연합뉴스는 조직 전체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엄정히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인사를 통해서 해당 본인이나 조직 전체가 분명한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의 책임에 관한 사내 인식의 기류를 바꿔놓을 겁니다. 인사평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손질하겠습니다. 현재의 인사평가 시스템은 철저하게 하향식입니다. 물론 인사평가 제도가 있고 동료평가, 상향평가 있습니다. 다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의 시각, 후배들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치명적 결함입니다. 윗사람의 눈이 있으면 동료들의 눈도 있고 아랫사람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평가를 경영진이 독점하는 것은 과거 수직적 위계질서의 산물입니다. 동료 상하 간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취재 방식으로 봐도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들 평가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상 필벌에 따른 수시 인사도 필수적입니다. 최근 미투 운동에서 보듯이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직위를 이용해서 동료와 타인의 삶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핵심 자회사는 연합뉴스 TV 경영 문제입니다. 연합뉴스 TV는 성격상 공영성에 대한 요구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진행자의 미숙이나 무신경한 패널 선정, 그리고 이슈 선정의 대중 추수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충 무난하게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도가 오히려 공영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다루는 이슈와 패널의 선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가칭 공영성 보장위원회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엄숙주의도 벗어던지겠습니다. 지금의 TV 편성은 시간대별 스트레이트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대담 형식으로 해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편성을 보면 지나치게 정색을 하고 사안을 들여다보는 엄숙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공익적 성격 아래서 평소 조명받기 어려운 부분을 비춰주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진행자의 포맷의 입체성을 통해서 눈길을 끄는 간판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연합뉴스 TV만의 간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인사교류의 폭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사가 한 식구라는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상호 왕래를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은 소극적 교류 정책으로는 이미 TV 내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원심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연합뉴스 미디어 그룹의 전체 효율성 저하와 양사 간 갈등의 확대를 합리적 교류 정책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구독료의 투명성 강화 부분입니다. 정부 구독료와 관련된 사항은 알고 계신 것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연원을 따져봐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별로 정하던 단말기 구독료를 상호 편의를 위해서 일괄 형체 책정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연간 300억 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연합뉴스는 그 상응하는 국가 인프레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구독료가 적정 수준인지 도대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아서 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전향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강론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다른 언론 매체들과 맺고 있는 전제계약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연합뉴스로는 잘못된 정보와 뉴스가 퍼져나가기 전에 제대로 된 속보를 수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미디어들은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매체 성격을 살려서 특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변화를 연합뉴스가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언론과의 상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전재료 문제의 변화는 사이비 언론의 발호를 막아야 한다든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용자에게 조금 더 다가가겠습니다. 수송동 사옥을 국내 미디어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방사와 외신사들을 적극 유치해서 국내 미디어의 소통 공간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사옥 로비층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자,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경영 검토 사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합뉴스 특수성 그리고 시대적 지향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차용하면 개혁은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뢰 위기에 빠진 연합뉴스 개혁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비전 아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한정된 사내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그리고 개혁 피로감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개혁 작업을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986년부터 몸담아온 연합뉴스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내에 어느 정도 신뢰 기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연합뉴스 내부만의 시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회사인 연합인포맥스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 총무 활동을 통해서 타 언론사와 연합뉴스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언론계 공통의 고민과 열악한 환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을 터놓고 수평적으로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문제의 근원에 대한 천착을 중시해 왔습니다. 개혁에 관한 연합뉴스 전 구성원의 공감대를 모아서 과감하고 전방위적이면서도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부분이 없도록 연합뉴스를 일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스통신진흥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그리고 진흥회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변혁을 시도하는 연합뉴스의 성공과 실패는 곧 진흥회의 성공과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절견을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근 후보자의 정책 발표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이 연합뉴스의 공정 보도, 또 인사 등에 대한 현실과 또 앞으로의 포부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예비책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성부 후보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사장 후보 조성부입니다. 연합뉴스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연합뉴스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폐청산을 통한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혁신 경영 및 미래 비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오보 사건 기억하시죠? 한국이 핵무장하는 걸 지지한다라는 발언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보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신뢰 상실은 정체성 실종에 따른 무책임과 정치적 편향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보 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 국제 제재에 관해서 쓴 기사 중에 가스라인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주유소에 줄을 길게 서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 가스라인이 느닷없이 파이프라인, 송유관으로 둔갑했습니다. 이 오보로 연합뉴스는 사고까지 내서 오보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장충기 충성 문자입니다. 연합뉴스 임원과 국장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국가기관 통신사에서 삼성 통신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들의 허탈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담한 현실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만이 연합뉴스의 살 길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직을 중도 사퇴했습니다. 적폐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사직을 사퇴하고 나서도 연합뉴스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연합뉴스 경영을 맡아서 연합뉴스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의 반성과 개혁은 콘텐츠의 신뢰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임 경영진이 저지른 가장 큰 적폐라고 한다면 편집총국장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집총국장제를 즉각 복원해서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사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인사는 세 가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합리성입니다. 아울러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겠습니다.
연구와 패거리 정서를 완전히 배제한 인사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콘텐츠는 속보성이나 정확성, 객관성은 기본입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그런 콘텐츠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해야 합니다. 연합뉴스는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제도적인 법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저는 기동 타격대와 같은 추적 보도팀을 만들어서 비리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창올림픽 때 북한 여성 응원단이 화장실 이용하는 장면을 찍은 연합뉴스 사진이 파문을 일으킨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은 게이트키핑 기능이 마비돼서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게이트키핑 역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뉴스 홍수 시대입니다. 더더욱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갈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기자로 깊이와 품격이 있는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합뉴스 콘텐츠의 3대 축이 뭡니까? 북한 뉴스, 외국 뉴스를 포함한 국제 뉴스, 그리고 지방 뉴스입니다. 이런 3대 축의 뉴스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통일 뉴스의 중요성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화해는 이제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평양 상주 특파원 개설을 포함해서 남북한 통신사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추진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국제뉴스 대대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연합뉴스가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최강자의 지위를 복원하겠습니다. 영문뉴스 서비스 역시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강화해서 글로벌 영문뉴스 에이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 분권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지방 뉴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포럼을 만들어서 지역의 어젠다 세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은 적폐청산과 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합뉴스는 그런 역할을 더더욱 잘 해내야 됩니다. 향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는 언론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팩트체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같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론사 간의 대화를 상설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함께 언론 지형을 개혁하는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털 문제 심각합니다. 포털에 종속된 언론 지형을 정상화해 나가는데 연합뉴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모든 걸 언론사 연대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게 지방 언론은 언론개혁의 동반자입니다. 서로 콘텐츠 유통 협력을 강화하고 대화를 정리화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방 언론과의 상생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연합뉴스 TV에 대해서 요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편향성,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입니다. 출연진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객관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망 있고 분석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로 인력 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국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채널을 추진해서 아시아판 CNN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 말씀 또한 드립니다. 연합뉴스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회사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로지 인성과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조직 문화 또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원칙과 공정이 지배하는 회사 공동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먼저 바로잡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깨끗이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미 중대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남녀 기회 균등을 추진할 것이며 회사 안의 성추행, 일체의 성추행을 엄단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가 된 지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체 인력의 30%가 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 연합뉴스는 103일간의 장기 파업을 겪었습니다.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사장 퇴진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영진이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은 한 조직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조는 이제 필수 파트너인 것입니다. 저는 노조를 회사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진솔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 비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퍼스트, 디지털 퍼스트 시대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입니다. 이 표 한번 보시죠. 작년 광고비 표입니다. 지상파 방송, 신문, 광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모바일 시대에 콘텐츠든 광고든 모바일을 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디지털 혁신 전략 모든 언론사의 현안입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본령을 외면하는 디지털 전략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제 텍스트 뉴스 통신사에서 동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허브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 플랫폼에다가 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맺은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동으로 연합뉴스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급한 건 지금 당장에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지를 모아야 되는 문제들은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6개월 안에 혁신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 혁신 보고서는 연합뉴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연합뉴스 지금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구성원이 똘똘 뭉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합뉴스를 만들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부 후보자의 정책 발표와 함께 잘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혁신 경영과 미래 비전 등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후보자의 정책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일영 후보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순서라서 아주 기다리기가 힘들었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주 오랫동안 들으시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7년에 연합뉴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오로지 연합뉴스만을 목표로 해서 2차례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어느덧 온근 30년이 흘렀습니다. 그새 좌절도 고통도 느꼈고 때로는 보람도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숨기고픈 그런 심정입니다. 2014년 4월 16일 08시 49분에서 10시 30분까지 101분 사이에 세월호가 침몰 전복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건 왜 그때 보고만 있었을까? 우리는 대체 뭘 했을까? 그런 겁니다. 그날의 참상을 떠올릴 때면은 부끄러움과 자책을 넘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무력감의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언론 자유를 만끽한다는 한국의 언론은 아직도 대통령의 7시간을 취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우리 후배들은 출근길이 두렵고 퇴근길이 부끄럽다고 절규를 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기레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꿈을 살리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첫째, 연합뉴스의 근본적 개혁과 저널리즘 바로 세우기. 두 번째, 개혁 추진 방법, 콘텐츠 혁신과 강화, 연합 4사 협업체제 강화, 차별 철폐 및 건강한 조직 문화, 고객사와 상생 경영 및 지원, 수익 창출 기반 확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후배들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과 함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혁 의지를 불태우면서 국민 앞에 당당한 연합뉴스를 세울 것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연합뉴스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뉴스 통일사로 재출범하는 일을 처음에 제안하고 초석을 놓았으며 선 후배들과 함께 온 정열을 기울여 결국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는
연합뉴스가 당초 설립 취지와 국민들의 바람대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연합뉴스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지배구조와 소유구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에 자발적으로 부역한 일부 간부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과 투쟁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자본의 압력에 단호하게 맞서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자문은 우리가 근본을 잊었다는 성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우리는 연합뉴스 주인이 시민이 아닌 권력 그리고 우리 자신인 듯 착각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우리 존립 기반을 허물어뜨렸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은 공정하고 수준 높은 보도입니다. 권력과 금력을 견제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억강부약의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기계적 중립과 형평 뒤에 숨지 말고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연합뉴스가 해야 할 일은 뉴스통신법과 연합뉴스 정관, 사시와 사규 등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품질 높은 기사와 콘텐츠를 국내외에 공급해서 대내적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는 정보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사회를 발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기여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 제정을 추천하고 추진한 입장에서 그 내용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영 언론사로서 시민과 함께 가는 저널리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개혁은 말과 다짐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전문 능력을 함양하고 직업윤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안을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규와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가칭 적폐청산 및 미래설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경영진 시절 불공정 보도 사례와 연합 공공성 파괴 사례, 부당행위 사례 등을 조사해서 2, 3개월 내에 백서를 발간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도 적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우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총국장 임명 동의제와 중간 평가제, 공정 보도 협의회 등 편집권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정하고 사기와 단체 협약에 규정된 제도들을 완전 가동하겠습니다. 경영진이 외압으로부터 편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에 부당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단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공동의 지배구조 개선위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시민이 연합뉴스의 주인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연합뉴스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자 미디어 격변 시대 생존과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용자위원회를 계층과 분야별 대표성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로 자문협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면 함께 취재 보도에도 나서는 그런 네트워킹을 구축하겠습니다. 독자 제보 등을 담당할
인력과 시민 참여 담당 에디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수용자위원회, 자문위원회와 협력은 물론이고 연합뉴스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그에 대한 대응, 취재보도 준칙, 준수 감독 등의 업무를 맡기겠습니다. 기수와 연공서열에서 탈피해서 전문적 능력, 개혁성 위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민주적 조직 문화를 위해 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협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료 평가 및 팀 실적 평가도 병행하겠습니다. 시니어 기자의 경험과 관록을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지역본부 기자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전문성 부족입니다. 1, 2년마다 출입처나 분야를 바꾸곤 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입사 후 7년 내지 10년 동안은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엔 각자 전문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틀 안에서 순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제도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 기자제는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국내 언론사 중 최대 규모의 특파원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취재부서를 전전하다 어느 날 특파원에 선정되면 한두 달 전부터 국제뉴스부에서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출국을 합니다. 3년간 해외 주재하다 돌아온 뒤에는 국제뉴스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전문성 함양 및 활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국제뉴스와 지역 전문성이 있는 기자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관련 주요 지역 특파원은 외교와 남북문제 취재 경험을 미리 쌓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내정자 조기 발령, 스트링어 등 현지 지원 인력 보강, 외부 전문가와 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능력, 새 기술, 새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국내 언론은 도제식 훈련의 낡은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교육 훈련에 매우 인색합니다. 취재와 기사 쓰기의 기본기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그런 자탄마저 듣습니다. 뉴스통신진흥법 3조엔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운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우선 콘텐츠 평가실을 가칭 콘텐츠 평가 연구 교육본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콘텐츠 평가뿐만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교육 훈련 계획 및 시행까지 맞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입사에서 퇴사까지 과정별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발간한 연합뉴스 취재보도 길잡이를 개정 보완해서 기본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그런 공영언론 연합뉴스로 튼튼히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신속하게 콘텐츠를 혁신하고 주도하는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강점을 살릴 전략 분야를 육성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는 팩트의 종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 확실하다는 그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이젠 신속 보도를 중히 여기면서도 정확성을 상위 가치로 둬야 됩니다. 아울러 질 높고 친절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AP나 로이터처럼 문자와 사진만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국내에 판매하는
영상 뉴스 통신사로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한 뉴스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와 교류를 확대하고 평양 지국을 설치해서 연합뉴스 기자를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언제쯤 그것이 실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반드시 출발선이 있으면 종점이 있습니다. 시작을 발걸음을 떼어놓으면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재외동포, 다문화 뉴스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연합미디어그룹에는 연합뉴스만 있지 않고 연합인포맥스, 연합텔레비전 뉴스, 연합동북아센터 4개사가 있습니다. 협업체제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전략적 중용과 공평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와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수익사업과 재정기반 강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면서 앞서 설명한 개혁안을 이행하는 것이 근본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5분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나 페이스북 같은 비전통적 유사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일용 후보자의 정책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개혁 추진 방안과 콘텐츠 혁신 또 강화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